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다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아이 얼굴이 굳어지고 대화가 갑자기 끝나버린 적 말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이 세 마디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서도 자녀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걱정돼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정작 자녀들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뭐든 엄마 아빠 말을 따르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선택이 뚜렷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면 자녀는 서운함을 넘어 부모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말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대화를 통해 왜 이런 말이 위험한지, 또 어떻게 바꾸어 말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녀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분명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승진도 비교당한 아들. 72세 한복수 씨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36, 회사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챙기며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기쁨을 엄마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 말 속엔 10년 넘게 쌓인 땀과 노력,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하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래, 그런데 옆집 철수는 벌써 부장이라던데.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너보다 빨리 승진하더라. 엄마는 속으론 우리 아들도 드디어 과장이 됐구나. 고생했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입버릇처럼 늘 하던 비교의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빛나던 눈빛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엄마, 저는 열심히 했는데 엄마는 제가 승진한 게 기쁘지 않으세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노력을 왜 몰라주실까? 나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일 뿐인가? 내가 엄마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닌가 보다. 그날 저녁, 아들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평가받고 경쟁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마저 비교를 당하다니. 엄마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아들은 부모님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 진지한 이야기는 점점 줄었고 집에서는 가벼운 대화만 이어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기쁨과 고민은 부모님께 털어놓지 않게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비교는 부모 세대에게 익숙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는 공부 잘한다더라. 옆집 아이는 벌써 취직했다더라 하는 말들이 흔했지요. 당시에는 경쟁을 통해 더 잘하도록 밀어붙이는 방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다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런 비교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자녀는 이미 사회에서 끝없는 평가와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동료와 성과를 비교당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마저 누구보다 늦다, 누구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온전히 지지해주는 곳은 없다. 집에서도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상실감은 곧 마음속 깊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꾸준히 비교당한 자녀는 나는 늘 부족하다는 내적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평가가 늘 낮아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결국 우울감이나 대인관계 회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인정과 공감입니다. 자녀가 어떤 성취를 이야기할 때 부모의 첫 반응은 단순해야 합니다.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이자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교가 입에 맴돌 때 딱 한 박자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잘했다.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버틴 시간이 더 대단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자랑스럽다. 너만의 속도가 있어. 내가 걸어온 길이 맞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고 자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발언을 자식에게 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자녀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비교의 말을 꺼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땐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옆집 애는 더 잘한다더라. 누구는 벌써 그렇게 했다더라. 사실은 자녀가 자랑스러웠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만약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땐 내가 잘못했구나. 사실은 그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은 늦게라도 결국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 71세 박정우 님의 딸은 38살입니다. 10년 넘게 안정적인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잘 나왔고 주변에서도 참 든든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마음속에는 늘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안정보다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지도 몰라. 도전해보자. 그날 저녁 딸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제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그래, 내 인생이니 해봐라. 아빠는 응원한다고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박정호님은 순간 화가 난 듯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니.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어쩌지? 걱정과 불안이 앞서다 보니 딸을 믿어주는 말 대신 철없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38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딸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아빠 눈에는 여전히 철없는 아이일 뿐이구나. 마음속 깊이 서운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 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닐까? 딸이 정말 간절해서 내린 결정일 텐데 나는 또 어린애처럼 본 게 아닐까? 가슴 속에 미안함이 차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안정된 직장은 곧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 다니며 꾸준히 월급을 받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자녀가 안정을 버리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으면 어쩌지? 그 걱정이 앞서다 보니 자녀의 용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대신 철없다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깊이 고민하고 수없이 준비한 결정을 한순간에 무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시는구나. 내 꿈은 부모님 눈엔 늘 미숙한 것으로만 보이는구나. 그 순간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녀는 나는
내 선택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도전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큰 불안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선택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을 자녀에게 쏟아내는 대신 먼저 내 마음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그렇다. 하지만 내 선택이 간절하다면 나는 응원한다.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엄마 아빠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줘도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는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 지지가 있기에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도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새로운 꿈을 꺼내놓았을 때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나요? 아직도 철이 없구나. 괜히 안정된 길 놔두고 위험한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때 자녀의 눈빛 기억나십니까? 말없이 고개를 떨구거나 서운함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침묵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 표정 속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끝내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만약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른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때는 내가 걱정이 앞서서 철없다고 말했구나. 하지만 사실은 내가 용기 있게 도전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때론 무겁게 들릴지라도 진심 어린 믿음의 말은 언제나 자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세 번째 사례,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65세 이정수님은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조카들과 손주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그 분위기가 큰 기쁨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추석 모임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큰 조카가 육아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아이가 말도 안 듣고 자꾸 떼를 써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을 때 이정수님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38, 아직 미혼이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학 책도 읽고 육아 관련 강의도 종종 들었던 터라 나름대로 배운 점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은 아이를 혼내기보다는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해요. 충분히 이유를 들어주고 차분히 말하면 아이도 점점 달라진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이정수님은 순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육아를 안다고 그래? 애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소리마저 멈추고 모두가 눈치를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던 표정이 금세 당황과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다. 그냥 조용히 있을 걸. 나는 결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늘 아이 취급을 받는구나. 아무리 공부하고 알아도 엄마 눈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네. 그날 이후 아들은 명절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뭘 말해도 또 무시당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점점 가족 모임에도 발걸음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정수님은 아들을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 말이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왔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은 아들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려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결혼은 인생의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려야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어떤 의견을 내면 무심코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에게 단순한 사실, 지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립니다.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인가? 내 생각은 들을 가치가 없는 건가? 결국 부모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의견을 삼키고 대화를 줄이며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경험은 자녀에게 조건부 존중을 학습시킵니다. 즉, 결혼을 해야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믿게 됩니다. 이는 자기 존중감에 큰 상처를 남기고
부모와의 관계에도 깊은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진짜 해야 할 말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공부하고 배운 걸 들려줘서 고맙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 생각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신뢰로 다가옵니다. 그 신뢰가 쌓여야 부모와 자녀는 진짜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뭘 아느냐? 그 말 한마디에 자녀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순간 굳어버린 표정,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던 모습, 그리고 속으로 삼켰던 서운함과 포기감.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자녀는 그 순간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의견은 무시당하는구나. 아무리 배우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해도 부모님 눈엔 소용없구나. 이렇게 상처가 쌓이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차츰 말을 줄입니다. 어차피 내 이야기를 존중해주지 않을 텐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결국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땐 내가 잘못 말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내 생각은 충분히 소중하다.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이 말은 단순히 사과가 아닙니다. 너도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다친 마음을 다시 열고 가족 대화를 새롭게 이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은 언제나 늦지 않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첫째, 승진 소식을 비교로 덮어버린 아들의 사례. 둘째,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던 딸을 철없다고 단정 지은 사례. 셋째,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을 무시당한 아들의 사례.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걱정으로 잘 되라고 말했을 뿐인데 자녀는 그 속에서 비교, 불신, 무시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을 알아주는 부모, 내 선택을 믿어주는 부모, 내 생각을 존중해주는 부모.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불안이 앞서고 그 불안을 비교나 무시라는 말로 표현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비교 대신 인정, 불신 대신 믿음, 무시 대신 존중. 이 작은 전환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다시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단 한마디만 바꿔 말해도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기쁨도, 고민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부모와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진짜 가까운 가족 관계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셨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할까? 닫게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선택을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당신의 용기와 결단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